붙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가장 적극적인 검찰 개혁 논자, 돌풍의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한 제1야당 지도부 저격, 야권 지지율 1위 윤석열 전 총장 집중 저격, 여기에다가 보수 언론을 겨냥한 언론개혁 법안 발의까지 맨 앞에 서 있는 의원이죠. 네,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자, 어제 민주당 대권 8용, 정치 언팩쇼에서 각자 이제 정책들 발표했는데요.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다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정 후보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다 진짜 소중한 분들이고 보석같이 잘하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흥행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언론에서 흥행 잘 됐다고 보십니까? 흥행이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흥행이 너무 안 될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저희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신뢰나 기대치에 비하면 여전히 조금 낮은 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정책을 잘 개발해서 설득하고 설명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진심이 통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좀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 국민의힘 그 대변인 선발전보다는 좀 그러면 흥이 좀 덜 됐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 아마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작했고 점점 정책을 잘 말씀드리면서 국민들께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 선거인단 모집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선거인단 모집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모집했던 수치보다는 훨씬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요? 사실은 그것만 보면 또 흥행이 저희가 저조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예비 후보들이 이제 이렇게 한 무대에서 공개 경쟁하는 거는 이제 오늘 TV 토론 마지막 네 번째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일 텐데 김영민 의원님만의 그 관전 포인트 있습니까? 네, 사실 저는 이제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면 그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일치 단결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 지도부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경선 과정에서 당이 좀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후보들 사이에서도 충분한 정책 공방은 치열하게 하되 또 서로 상처를 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으면 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11일 2일이죠. 그때 컷오프 이제 결정되는데 8명에서 6명으로 좁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이게 2명을 이제 내려놓는 게 아니고 4명 정도 절반 정도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좀 치열한 경쟁을 위해서. 네,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 당에서 처음부터 이제 당원 단계상 6명으로 규정을 해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이제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기존부터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당원 당규라서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방송을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에요. 김영민 의원 나오는겨? 레알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김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맞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김영민 의원의 얘기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선 경선 기획단요. 이제 공동 단장을 찾아내는 거 이게 좀 쉽지 않다고요, 지금? 공동 단장을 저희가 이제 원래 이제 두 분의 공동 단장을 기획을 했었는데 일단 그 현역 의원인 강훈식 단장 체제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동 단장으로 이제 홍보나 국민 참여 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런 분을 저희가 좀 찾고 있고,
곧 예비 경선 끝나고 나서 본 경선 시작될 무렵에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는 예. 공동단장을 저희가 모셔서 같이 이제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강훈식 의원 1인 단장 체제가 아니고 그러면 네네. 원래 계획대로 그 두 명이서 공동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진영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네네. 예상하시네요. 저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일파만파해 보니까요. 거의 스캔들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산업자 김모 씨요. 네네. 지금 이거 관련해서 김용현 의원께서 그 국민의힘 쪽을 부패 완판당 이렇게 말씀하신 이건 원래 윤 전 총장이 쓰던 표현 아닙니까 이게? 네, 맞습니다. 좀 돌려드린 것인데요. 예. 네,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면 그 대한민국의 부패가 완전 판을 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뭐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혹은 국민의힘 쪽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윤석열 전 총장과 그 측근들 이 관련된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부패 완판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산업자 이제 가짜 수산업자 관련된 뭐 지금 최근에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그 뭐 대변인을 하셨던 분은 실제 입건까지 됐습니다. 게다가 그 보수 언론 저희가 항상 그 카르텔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했던 네. 검찰과 보수 정치 세력과 그리고 보수 언론 이 세력들이 실제로 그 이 수산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묶여서 서로 소개해주고 뭐 금품을 주고 받거나 하는 이런 카르텔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부패 완판 당의 모습 비리 혐의가 많이 노출되는 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박덕흠 의원이나 이주환 의원 그리고 정찬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비리 혐의들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거나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려고 하는 단계에 있거나 이렇게 돼가고 있고 또 국민의힘 쪽에 그 검사장 출신 정치인 한 분은 라임 김봉현 씨의 폭로로 인해서 실제 구속까지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비리 혐의나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배우자 김건희 씨가 이제 인터뷰에서 의혹들을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윤 전 총장이 뭐 이거 관련해서 뭐 잘못한 거 없다 생각한다. 두둔을 했습니다. 뭐 해명, 반박한 거가 문제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윤 총장 얘기? 네, 뭐 저도 이제 정치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초보적인 실수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뭐 SNS나 일부 유튜브 이런 쪽에서는 뭐 줄리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곤 있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본격적으로 그 보도하기에는 좀 뭐 부적절하거나 아니면 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들이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 본인 입으로 줄리라는 얘기들을 하는 바람에 그게 참이 됐건 거짓이 됐건 그 말 자체를 다시 인용 보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예. 매우 좀 아마추어적인 대응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잘 몰랐던 분들까지 줄리가 뭐냐 도대체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게 점점 더 큰 뉴스가 돼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제가 이낙연 전 총리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이낙연 지금 이제 전 총리께서는 윤 전 총장 주변 인물들, 그러니까 가족들, 처가 뭐 사실 모두 다 이제 검증대에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지금 게다가 이제 아까 그 의혹 해명 과정에서 이제 뭐 박사 석사하느라 바빴다. 그러다 보니까 논문 지금 검증까지 지금 언론에서 들어간 것 같아 보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그 윤석열 전 총장이 검사로 재직했을 당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댔던 잣대만큼 철저하게 조사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책임까지 이제는 져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과 그 가족들의 이런 비리 혹은 뭐 수사 진행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마를 강행했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그 가족들이나 본인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패막이 혹은 내가 수사를 당해서 정치 탄압을 당한 것이다 라는 이런 프레임을 전환해서 가져가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수사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오히려 출마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좀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 이제 과거 그 병역법 위반 혐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경찰이 수사 착수했는데 이 기소까지 갈 사안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병역법 위반 문제 제기보다는 그 마에스트로 선발 과정,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선발 과정에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갔을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강하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졸업생은 갈 수 없는 곳인데 졸업생임을 속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속이지 않고 졸업생이라고 얘기하고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건 특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졸업생임을 알려주고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자기가 그 지원서까지 공개를 했죠. 그걸 보면 이제 특혜 논란, 특혜 시비는 분명하게 현재까지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같이 그 소프트웨어 그 마에스트로 과정을 지원했던 사람, 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거 이상하다, 특혜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더 증폭시켜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그 해명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충분합니까? 저는 전혀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준석 대표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어떤 쟁점이 있으면 쟁점을 살짝 비틀어서 다른 얘기를 해서 쟁점을 흐트러뜨리는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 있어서 그 방식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특혜를 받았는지, 어떻게 졸업생인데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그것을 발표하면 되는 것이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전에 이제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거를 이준석 당대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법 위반 혐의고요. 근데 지금 김용민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른 부분 아닙니까? 선발 과정의 맞습니다. 문제다. 그럼 그거 가지고 혹시 뭐 법적인 조치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뭐 고소라든지? 그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졸업생을 속였다라고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아까 병역법 위반 부분도 기존에 불기소 처분이 된 건 맞는데 지금 밝혀진 새로운 사실, 이 마에스트로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아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다녔던 회사에서 어떤 특혜를 줬던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병역법 위반 문제는 새롭게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